미국의 아마추어 복싱 결승전이 열리는 어느 체육관. 그동안에 노력해온 모든 것을 걸고 경기를 앞둔 이 미국 남성은 손에 쥐어진 사진 한 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링 위에 올라가는 이 남성은 관중석을 샅샅이 훑어보지만 자신이 기다렸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실망한 모습인데요. 경기가 시작되는 벨이 울린 후 최선을 다해 이 미국 남성은 시합을 이어나가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의 넉다운을 당하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익숙한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 복싱 선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는데요. 혼신의 힘으로 주먹을 내민 이 남성은 잠시 후 경기장에서 한 남자의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제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은 밝은 양지에서 살아가고 있죠. 저는 미국에서도 빈민촌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평생을 자라왔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도 최고 강대국이 맞긴 하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하게 산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은인이었던 한국인 남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의 저는 미국 뉴욕의 외곽 지역에서 복싱 클럽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벌이는 남들보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복싱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고 저를 바른 생활로 이끌어준 제 생명의 은인인 한국인 관장님을 생각해서라도 항상 초심을 지키려 노력 중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5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가 않죠. 그래서 아빠와 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자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더욱 최악이었던 건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게 바로 제 탓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이런 망나니 아빠라도 저는 그저 의지하며 같이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폭력적인 아빠의 영향으로 인해 저는 학창시절부터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며 살아왔어요. 저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남녀 가릴 것 없이 시비를 걸고 또한 주먹다짐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성인이 되어서까지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일용직으로 겨우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돈을 받으면 그날 저녁에 바로 술을 사 마시거나 도박을 해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제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게 저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다른 남미에서 아메리칸 드림만 쫓아서 온 이민 2세대들이 제가 주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성공을 위해 미국으로 온 부모들과는 다르게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저는 범죄의 유혹에도 가끔 노출이 되었습니다. 체격이 좋고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에서 좀 나간다는 조직들과 범죄자들은 저를 끊임없이 유혹해오기도 했었죠. 물론 큰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런 세계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암울하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나락으로 가는 삶은 피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퇴보도 하고 싶지 않은 아주 어정쩡한 인생을 살고 있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술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뉴욕의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앞에서는 남녀 커플로 보이는 한 쌍이 다정스럽게 길을 걷고 있더군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이 세상은 저를 버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를 힘들게만 하는데 저 커플은 대체 뭐가 잘나서 저렇게 희희낙낙 웃으면서 살고 있는지 분통이 터지더군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 커플을 향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를 패대기 칠 심산이었죠. 그 커플을 멈춰 세운 뒤 주먹을 날리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순식간에 뒤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였죠. 술도 살짝 취해 있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눈을 비볐습니다. 저기 보이는 커플들 앞에는 작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더군요. 체격을 보았을 땐 제가 도저히 밀릴만하게 보이지 않을 모습이었어요. 저는 화가 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는데요. 보기 좋게 다시 한번 뒤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커플은 사라지고 아시아 중년 남성만이 쓰러진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먹을 쓰고 싶으면 제대로 된 환경과 조건에서 쓰라고 말이죠. 아무한테나 휘두르는 주먹은 단지 폭력일 뿐이라는 말을 남기며 어두운 골목길 속으로 그 남성은 사라졌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점은 그 아시아 남성은 저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단지 어깨와 약간의 동작으로만 저의 엄청난 힘을 제압하는 것에 모자라 저를 쓰러지게 만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차려서 저는 지난날 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중년 아시아 남성이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보잘것없이 마른 체구의 남성이 저처럼 몸이 좋은 젊은 백인 남자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으면서 화도 났죠. 저는 그 남성이 준 명함을 보고 바로 거기에 써있는 주소로 향했어요. 맨정신에 다시 한번 결투를 해보자고 할 심산이었죠. 하지만 제가 방문한 곳은 뉴욕 외곽 쪽에서도 아주 구석에 위치한 허름하면서 낡은 오래된 복싱장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복싱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년 남성을 찾았어요. 복싱 훈련을 하고 있는 듯한 훈련생은 이 명함 속에 있는 이름의 남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자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은 체육관의 관장이고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온 쇠약해 보이는 남자가 저를 쓰러뜨렸다는 게 더욱 화가 날 지경이었죠. 저는 저 멀리 보이는 한국인 남성을 향해 걸어갔고 소리쳤습니다. 어제의 복수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요. 한국인 관장님은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복싱장 운영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게 말이죠. 저는 흥분한 마음에 한국인 관장에게 돌진하려고 자세를 잡았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저를 노려보는 한국인 관장님의 눈빛 때문이었죠. 저도 모르게 경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이따가 밤에 다시 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 저는 다시 한번 복싱장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인 관장님은 저에게 복싱 글로브를 던졌어요. 싸우다가 주먹이라도 다치면 일을 못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면서요.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뿐이었고 관장님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글로브를 끼고 복싱장 링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생각보다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복싱의 규칙을 전혀 몰랐습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저는 한국인 관장님을 향해 달려들었고 찰나의 순간에 저는 다시 한번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뇌가 흔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다시 달려들었지만 단 한 대도 관장님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한국인 관장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반성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계속해서 맞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거의 맞아보지 못했던 펀치를 소나기처럼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관장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관장님은 주먹을 쓰고 싶다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행동은 양아치에 불과했다면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도와달라고 숨죽여 소리쳤고 한국인 관장님은 이런 저를 받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체육관으로 나와서 자신이 알려주는 대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매일 체육관으로 출근을 했고 의외로 저는 복싱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는 프로 복싱 선수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어요. 관장님께서는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프로가 된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훈련하며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저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한국인 관장님께서 최근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길면 3개월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아빠 역시 성인이 되고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한국인 관장님마저 제 곁을 떠난다고 하니 저는 세상이 미워지더라고요. 다시금 엇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관장님은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루어 주었으면 한다면서요.
바로 지역에서 열리는 복싱 대회에서의 우승이었죠. 저는 죽기 살기로 훈련을 했고 마침내 뉴욕시에서 주관하는 복싱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결승전 당일, 저는 한 번만 더 이기면 관장님의 소원이자 제 소원이기도 한 우승컵을 손에 쥘 수가 있었고 경기 시간은 곧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있어야 할 관장님께서는 오지 못했어요. 위독한 상태였기에 제 마지막 경기를 보러 오지는 못하셨죠. 저는 반드시 이겨서 우승컵을 한국인 관장님께 안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가고 마지막 라운드가 되어서도 승패의 여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경기가 끝나고 저는 극적인 판정승으로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는 관장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관장님은 숨을 거두신 상태였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관장님인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도 슬펐어요. 관장님은 저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말고 항상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싱체육관은 제가 운영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관장님의 하나뿐인 혈육인 딸 은지 씨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관장님은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서 한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출국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저와 골목길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었죠. 관장님은 은지 씨에게 미국에 남겠다고 했고 은지 씨는 계속해서 한국으로 가자고 설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장님은 자신의 몸 상태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살면서 가장 후회가 없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고 그게 바로 저를 복싱으로 개화시키며 본인이 이루지 못한 우승의 꿈을 저를 통하여 이뤄보겠다고 결심하셨던 것이었죠. 그런 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얻게 된 새로운 인생을 한국인 관장님처럼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관장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관장님께서 저를 어둠에서 꺼내주신 것과 같이 저 역시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고 하셨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저는 한국인 관장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이민자 친구들을 개화시키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저의 뜻이 통했는지 그들은 하나둘씩 제가 운영하는 체육관으로 오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활기 넘치는 복싱장을 운영 중에 있고 주위에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주며 살고 있죠. 지금도 저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승해서 받은 트로피를 같이 들어올리고 가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항상 저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오늘은 뉴욕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미국 남성의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